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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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는 승혜리더랑 했던 부분 살짝 복습하고 오늘 할 거 읽어만 봤어요. 예, 승혜리대 읽어 좀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면 전화할게요. 예, 네. 내일 복귀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내일쯤 예. 그냥 이, 고객센터 문의하면 되겠지? 6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5월에 하려고요. 해야 예. 되는 건 수가 없고, 있는 예, 거죠? 5월에.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라서. 3개월 안에 하는 거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냥 예. 하려고. 그, 실업급여는 뭐, 안 된 거죠? 아니, 한 번 받았고, 한 번 또 받아. 이제 오늘까지 쭉 받고 정산하고 마치려고. 예. 근데 아마 소득이 잡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건강보험료가 소득 월액 보험료가 나온 거 보니까 5월분이 건강보험료는 그게, 그 전 거를 기초로 매기는 거예요. 그런가? 어쨌든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요즘 5일 동안 일부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려고 어제 처음 얘기해봤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았지만 얘기 좀 더 해볼 거고 그리고 옷이 좀 필요해서 그 뭐야 무슨 그 매장 싸게 파는 매장 갔다가 디톡스한 거 보여주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2명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때 그 옷을 요리 미팅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수진님은 꾸준히 연락하고 어제는 시간이 못 맞아서 못 만났고 또 만날 거고요. 밴드에 새로 들어온 분 오늘 통화로 월요일 날 오전에 1대1로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예. 서로 시간 맞아지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음, 요리 미팅은 아직 못 잡았고, 음. 이제 또 5월에는 미팅 잡을 만한 날짜도 나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돼서 6월에는 좀 추진해보고, 아무튼 놔두니까 밴드에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뭐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연락이 돼서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계속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예, 음. 좋네요. 여기 그 분은 아이유 계속 잘 드시고 계시고 원래 되게 가장 불편한 게 눈이 막 뻑뻑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랬다는데 비전 아이디랑 아이유 먹고 있는데 눈 주위가 계속 가렵대요. 그래서 그거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으네. 음, 그 원리도 좀 설명해줬고 혈액에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한 게 맞는지 음, 그, 그걸 그쳐보면 알겠죠. 예, 식품을. 눈 주위가 가렵고 뻑뻑하다고요? 아니, 뻑뻑하거나 아픈 건 이제 괜찮아졌는데, 네, 가렵다고. 네. 근데 심할 가렵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예. 그 카로틴 플러스 권했어요? 권해봤어요? 카로틴 플러스는 아직 안 줬는데, 그것도 줘요. 권해준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비전 아이디만 먹고 있어요?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예, 볼게요. 그 기억이 안 눈 나네. 주위가 가렵고 할 때는 카로틴 플러스가 더 효과적이. 어, 그거 얘기해 줘야겠다, 이번에. 망막이나 각막이나 이런 점막 쪽에 사실 음, 필요한 게 카로틴 플러스고
음, 비전 아이디는 이제 황반 쪽이라든가 그런 음. 쪽에 더 저기 하는 근데 것. 눈은 아무튼 편안해졌다고. 예전 같은 그런 거 음, 없다고. 음, 그러긴, 그러니까 가려움을 견디고 있더라고. 아, 예, 심하진 않은가 봐. 예. 아무튼 카로틴 플러스를 먹으면 카로틴 좀 더 플러스, 될 거예요. 만나면 그렇게 해줄게요. 음. 승희한테 전화해야겠다. 네, 승일이도 잤나 봐요. 들어오겠대요. 음. 지금 그 옷을 고르는데 좀 약간 그래도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뚝 떨어져서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다가와서 이 옷이 어떠냐고 나 어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괜찮은 거 잘 고르셨다고 그랬더니 이 뱃살만 없어도 근데 이거 빠지질 않는다 그래서 빠지는 방법 있어요. 그랬더니 어떡해요? 그래서 근데 마침 내가 그게 그 인바디한 결과지가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체지방하고 이렇게 빠져요. 뱃살부터 빠져요. 이렇게 급관심 가지면서 돈은 좀 들어요. 그러긴 했는데 다음 주에 시간 맞춰서 전화번호 주고 오겠다고. 이 동네 사람이니까 아, 만나기 편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우리 승희 리더랑 같이 읽었던 부분, 음, 질병 치유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법. 승혜 리더 읽을래요? 제가 좀 앞에 읽을까요? 읽어주실래요? 엄만 읽어주세요. 반만 읽어줄게요. 네. 질병 치유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법. 현대의학은 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데는 탁월하다. 진단학과 외과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혈액이나 체액으로 질병을 알아내는 기술도 뛰어나다. 또 교통사고로 부서진 뼈와 상처를 꿰매고 수술하는 일,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 심근경색의 경우 혈전을 제거하는 등의 응급수술은 현대의학의 눈부신 성과다. 그런데 만성질환과 암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치료가 진행된다. 암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서 암을 수술하고 방사선으로 세포를 태우고 약물 치료를 한다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다. 재발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는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했을 뿐 종양의 원인까지 제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치료 과정에서 정상세포와 혈액이 손상되어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네. 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치료법. 현대의학은 응급 상황에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도 눈에 보이는 수치만 떨어뜨릴 뿐이다. 원인은 모르면서 그저 수치만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 약 처방에 대한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처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대의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해결할 뿐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스스로를 다시 정상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존중하며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주는 치료법이다. 증상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열이 나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백혈구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억누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열이 나는 원인을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압이 높은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 그리고 각종 장기에 혈액을 공급해 주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높아진다고 보고,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해결해서 안정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혈압이 높은 원인도 착한 혈액 및 탄력이 떨어진 혈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을 찾아 교정해주면 혈압은 정상화된다. 즉, 약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고, 음식이나 영양요법, 침, 뜸, 음, 운동요법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다.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약을 먹어서는 낫지 않는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갑상선약 등은 평생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평생 먹으라는 것은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병의 증상과 종류에 따라 15% 정도는 현대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하고, 나머지 85%는 자연의학의 장점을 취해서 치료한다면 유명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접근 방법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질병 치유법이 아닐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함께 읽어보면서 조금 얘기 나눴는데, 음, 만성질환과 암에 대해서 원인도 모르면서 무조건 수술하고 방사능 요법하고 하는 부분,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밖에 선택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건강해질 기회가 있음에도 오히려, 음, 그 치료로 인해서 치료가 또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바뀌지 않는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등으로 다시 또 암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음, 음식이나 영양요법, 운동요법 혹은 뭐 다른 자연적인 자연의학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열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근데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정말 열이 펄펄 끓을 때 가장 부모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혜 리더 읽어보고 궁금하거나 또는 느낀 점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되어 있어요. 네, 저 1분만, 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네, 그러면 그냥 노조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책의 제목이 시크릿 건강 핸드북. 예, 건강을 위한 어떤 비밀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인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이 인체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인체의 놀라운 비밀은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된다. 치유와 치료라는 단어가 있는데, 치유라는 거는 스스로 회복되는 걸 치유라고 하고, 치료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뭔가 개선시키는 거, 회복시키는 걸 치료라고 하는데, 사실 치료는 없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외과적 수술이라고 할 때
뭐 살이 찢어졌거나 하면 꼬매주고, 뭐 팔이 부러졌거나 하면은 뭐 철심을 박는다거나 깁스를 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회복을 도와주는 행위가 사실은 치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되면서 너무 이제 오만에 빠져서 자기들이 치료를 한다고, 자기가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몸이 낫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음,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장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세포다.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활동하고 독립적으로 어떤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세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첫 장에 한 거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앞에서 다 이미 나와 있었던 거고, 그 아메이의 그 건강 강의 하시는 분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박민수 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병원은 되게 중요하다. 병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건강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병원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근데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진단이 여기서도 나왔지만 진단의학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어디가 불편할 때 병원 가서 반드시 진단을 받아라. 근데 병원은 진단받는 곳이지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진단받으러 잘 안 가다가 진단을 받고 나서는 치료를 또 이 병원에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은 진단을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곳이지만 진단 받고 나서 치료는 자기가 판단해서 잘 치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치료 부분은 의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건강하게 하려면 이 원인을 알고 이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아야 의사 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번 질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의사들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의사들은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무섭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의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걸리기 이전의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온 외적으로 장영 박사님 강의 속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이렇게 뭔가 병의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원인을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식습관에서 영양소 중에 우리 무기질 중에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 칼슘이거든요. 예, 알수. 그래서 칼슘이 부족할 때 뭐 다양하게 칼슘이 쓰이게 있는데, 뭐 지혈이 안 된다거나 뭐 또는 칼슘이 부족할 때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서 쓰는데, 예, 그럴 때 생기는 게 이제 칼슘이 사실은 그러니까 뼈에 칼슘을 집어넣는 거하고 뼈에 칼슘을 뽑는 게 있는데,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고 칼슘이 충분하면 다시 뼈로 돌려주는데, 그럴 때 음, 또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들이 다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서 뽑아 쓰고 나서 다시 뼈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되돌려줄 때 영양소가 없으면 되돌려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온 그 비타민 D 제품, 예, 비타민 D 제품이 있는데, 비타민 D 제품의 고용량 비타민 D 제품,
햇살 톡톡 비타민 D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근데 이제 비타민 D는, 그러니까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은 남으면 소변이 물이니까 신장이 걸러줄 때 불필요한 거를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남으면 소변으로 다 밖으로 나가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소변에서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으면 우리 몸에 축적돼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예. 근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었을 때 그 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많이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비타민 D의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칼맥디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일단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많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고칼슘 혈중이에요. 예, 칼슘을 많이 흡수가 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요. 자, 이럴 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 그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K예요. 그래서 비타민 K는 굳이 안 먹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다. 근데 비타민 K를 어떻게 합성하냐?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만나면 거기서 합성이 돼서 비타민 K가 생겨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햇볕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영양소였어요. 안 먹어도 되는 영양소였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90% 이상이 다 비타민 K가 부족해요. 일단 햇볕에 노출되는 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햇볕에 나가면 살 탄다고 다 이 선크림 바르니까 자외선은 금방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를 과다하게 먹으면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음, 되냐? 칼슘이 석회화해요. 칼슘이 석회화되다 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뼈로 칼슘이 안 가니까 뼈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칼슘이 신장에서 그 뭉쳐져서 결석이 돼요. 그게 신장결석, 요로결석, 그다음에 뭐 방광결석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병원에서는 신장 결석이 생긴다 그러면 칼슘이 많이 남아서 혈중에 칼슘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칼슘을 못 먹게 해요. 근데 사실 뭐냐면 혈관 내 칼슘이 많다는 건 뭐냐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자꾸 녹여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칼슘 부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인데 거꾸로 그 병원에서는 증상만 보고 오히려 칼슘을 억제시켜 갖고 이게 사실 원인은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칼슘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비타민 K를 같이 먹어줘야 그게 뼈로 보내준다. 이런 게 이제 원인 치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단하고 나서 그 진단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서의 치료법과 자연치유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질문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제품을 먹고 나서, 변비가 오히려 심해졌다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식이섬유를 먹냐, 뭘 먹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이버 비치하고 화이버 파우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장이 뜨거운 사람한테는 화이버 파우더가 맞고 장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화이버 비치가 맞는다. 근데 장이 뜨거운 사람이 화이버 비치를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제 경험에 비추면 대체로 대체로 화이버 비치는 물 많이 먹으면서 먹지 않으면
그 변이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버 파우더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파이버 비츠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지만 그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버 파우더를 먹으면 얘가 물을 쫙 흡수해줘요. 그래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파이버 파우더를 먹으면, 그러니까 파이버 파우더를 먹으면 오히려 설사기가 생겨요. 변비가 있는 사람이 파이버 파우더를 먹으면 변비가 개선돼요. 그리고 설사할 때, 설사할 때 파이버 비츠를 먹으면 설사가 나아져요. 예. 그래서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여기 포천 할머니가 그런 경우인데 두 가지를 다 놓고 설사할 때는 비츠를 먹고 변비가 생기면 파우더를 드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장이 뜨겁다 차갑다 얘기했는데 사실 대체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은 어떤 그 의식의 레벨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분이 그걸 잘 읽어보면 체질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감정, 무슨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의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높이는 거, 그것과도 관계에 있어서 신체 건강도 요걸 읽어보면 신체 건강 관리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뭐지 그 설사나 변비 관련해서 또 현미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현미 채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미는 절대 쌀하고 섞어 먹지 마라. 예, 현미 채식이라는 건 현미 맵쌀과 현미 찹쌀을 5대5로 섞어서 먹는 걸 현미 채식이라고 하지, 현미 맵쌀하고 쌀을 섞어 먹는 건 어디에도 그거는 없다. 그거는 현미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승혜리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면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현미 그 백미랑 섞어 먹으면 안 되고 현미 맵쌀이랑 현미 찹쌀이랑 섞어 먹어야 돼요? 예, 음, 그러니까 쌀이라는 건 1대1 비율요? 백미가 그 네, 독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옛날에 도정 기술이 발달하지 네, 않았을 때 없던 당뇨나 네, 이런 게 걸리는 이유가 도정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서 뭐 쌀을 위주로 먹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미식을 하는 이유는 쌀에 있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현미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네, 현미식을 할 때는 쌀이랑 섞어 먹으면 효과가 없고, 예, 근데 네, 이제 현미 자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오래 씹어야 되고 찰기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현미 맵쌀만 먹어도 되지만 현미 찹쌀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이제 그 좀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미 채식은 맵쌀과 현미 찹쌀을 섞어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 5대5로. 예. 그리고 충분히 불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충분히 익혀줘야 됩니다. 몇 시, 8시간 이상 불리라고 하셨나요, 그때? 예. 네, 불려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어제 새로운 분하고 만나서 마이랩 관련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오메가3가 안 좋다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떤 재료로 만드냐 또 산패하지 않게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궁금했어요. 음. 오메가3는 특히나 임산부들한테 네. 많이 먹지 말라고 제한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혈액응고 때문에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액 응고보다도 오메가3가 중금속이 제일 많은 아, 영양식품이에요. 예, 음, 그래서 어,
오메가3는 국가적으로도 중금속 함량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중금속을 이제 그 이렇게 허용치가 낮은데 예전에는 그래서 재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음, 이 바다 물고기들, 결국 바다 물고기들에서 주로 뽑기 때문에, 생선에서 주로 뽑기 때문에, 어, 이 생선이 바다에 오래 산 거가 중금속이, 중금속은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어가 좋은 게 뭐냐면, 연어는 어렸을 때는 민물에 살아요. 그러다가 음, 바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음, 바다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이 그 중금속 오염이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연어도 중금속 오염이 적은 바다인 청정 바다에서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멸치가 주요 그게 되는 거예요. 멸치는 오래 안 사니까 이런 식으로 음. 해서 가장 그 저기 한 게 뭐 바다 표범이라든가 물개라든가 이게 안 좋은 게, 사실은 이 기름 덩어리니까 오메가3 양은 많은데 문제는 얘네가 이 중금속 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서 뽑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이미 바다가 청정 해역이 없을 정도로 다 오염됐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메가3에서 중금속을 얼마나 걸러내냐 하는 그 기술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음, 오메가3가 어디서 뽑은 거냐, 어떤 기름이냐, 이걸 더 따졌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정제하느냐, 그 회사가 얼마나 잘 정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세몬 오메가3가 없어진 이유가 이제 청정 바다에서 연어가 그만큼 안 잡혀요. 예, 음, 예. 그래서 연어를 포기하고 정어리라든가 멸치를 원료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 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제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오메가3 예, 먹지 말라는 얘기 이제 거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또 수술을 앞두거나 뭔가 출혈이 있을 때 먹지 말게 하는 거는 오메가3가 예, 그 오메가 K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K하고 서로 흡수될 때 경쟁적으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음, 비타민 K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오메가3를 아주 과량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음, 알고 나서 적용하면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몇 대 몇이 이상적이라 그랬죠? 지금, 어, 그거는 사람마다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평균이 없나요? 예, 이상적인 오메가3 비율을 이미 넘어서서 우리가 먹는 옥수수라든가 옥수수 사료를 음, 먹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메가6 비율이 오메가6를, 예,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음, 균형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음, 오메가6는 넘쳐나기 때문에 비율 맞춰서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오메가3만 많이 음, 먹다 보면 자연적으로 비율은 맞춰진다. 예,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메가 369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음, 오메가6, 오메가9 요게 다 들어있다. 근데 사실 필요 없는 거네. 오메가9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영양소는 아니고 오메가6는 예, 대부분 넘쳐나기 때문에 오메가3가 사실 제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혜 리더 네, 더 묻고 싶은 거 있나요? 어, 질문은 아니고, 아까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뭐, 이제 자연 치유력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나 뭐, 저희 가족은 대체적으로 크게 이제 감기나 이런 부분도 잘 안 걸리는 편이어서 이설이도 병원을 몇 번 간 적이 없는데,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설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예정일로 봤을 때 그 주수에 비해서 한 2, 3주, 2주 정도는
작다고 했었어요, 이설이가. 근데 출산 예정일 한 3주 남았을 때 이제 그 원래 진료 보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한테 진료를 제가 보게 됐었는데 하는 말이 주수가 작으니까 유도분만으로 지금 꺼내서 키우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어 이제 아이가 작다 그러면은 좀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할 텐데 아이의 그 건강 내용을 제가 몰랐었다라면 저희 의사 아빠나 저나 몰랐었다라면은 의사 말을 신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예정일이 남았고 가장 폐하한테 좋은 환경은 엄마 뱃속인데 뭐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뱃속에서 영양을 주면서 키우는 게 맞지. 유도적으로 유도해서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뭐질 좋은 분유 이런 걸로 키우는 거는 사실 아기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몰랐었더라면은 의사 말을 신뢰하고 그쪽으로 따랐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었다고 생각 들었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진짜 이제 이 아메이 제품이나 사업을 보다 보면 특히 네,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 좀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뭐 살림하기도 바쁘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네, 살림 잘 하려면 첫 번째가 건강 공부하는 게 진짜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 공부를 안 하고 아직 저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 병원에서 뭔가 진단을 받거나 치료법을 제안받으면 최소한 병원 세 군데는 가고 나서 결정해라.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으면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 말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마다 사실 다 다르게 진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세 네, 군데 간 다음에 판단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사실은 건강공부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그 의사 말대로 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음, 지혜롭게 잘 선택했어요. 네, 아메이가 참 우리 가족한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네. 네. 두 아들을 그게 결혼을 시키고. 아이고. 아무래도 의사 입장으로 뭐 유도분만을 해서 자연분만을 하든 뭐 제왕절개를 하든 아기를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서 키우면서 그동안 이제 그만큼의 병원비가 또 발생하니까 그런 걸 유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자연적으로 사실 주스에 비해 작은 애를 미리 꺼내는 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좀 심각하게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게 영업했네, 영업. 네, 맞아요. 영업에 안 당했습니다.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이설 아빠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약간 그렇게 두려운 하는 게 게 있죠.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듣고 왔는데 듣더니 이건 딱 아니라고 딱 정신이 음. 차려지더라고요. 저도 그치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저희가 알아서 다행이지 정말 몰랐더라면은 큰일 났을 뻔했어요. 잘했어요. 예, 네, 별이 그런 거의 다 된 의미에서, 것 같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꾸준히 합시다, 공부를. 내일도 네,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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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